오늘은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블로그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 인스타그램 피드, 상세 페이지와 같은 이미지를 만드셔야 된다면 이번 영상이 대표님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제가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왜 필요한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대표님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컨텐츠들을 만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객이 대표님의 컨텐츠를 클릭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컨텐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일반적으로 제목과 썸네일, 즉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보고서 대표님의 컨텐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갖고 싶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상세 페이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셔야 된다면 이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미리 캔버스에 접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즉, 블로그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 인스타그램 피드, 상세 페이지와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미리 캔버스의 저작권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이미지를 만드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포토샵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왜 굳이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디자인이 처음이시더라도 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캔버스는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리 캔버스에는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미리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 필요 없이 매우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미리 캔버스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미리 캔버스에 바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미리 캔버스에 접속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이 미리 캔버스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화면을 보면서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템플릿 보러 가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디자인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 썸네일이 있고 여기 미리동 주민총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템플릿 사용하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른쪽에 방금 제가 클릭한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어떤 사각형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블 클릭했더니 바로 수정이 가능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밑에 또한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사진을 클릭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백을 클릭해 보았더니 이렇게 왼쪽이 뭐가 엄청나게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사진, 업로드, 요소, 텍스트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그 오른쪽에도 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여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1회독, 즉 영상을 처음 보실 때는 어떤 걸 따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회독, 영상을 두 번째 보실 때는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대표님께서 스스로 편집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찮게 두 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의 목적이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즉,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신다면 그냥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리 캔버스를 정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카오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구글로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구글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가 나타날 텐데 저는 X 표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처음부터 다시 안내드리기 위해서 여기 왼쪽 위에 전체 메뉴 클릭하고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대표님이 작업한 것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미리 캔버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공간은 미리 캔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맨 오른쪽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업 공간, 템플릿, 사람들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만드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에 대표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클릭하신 다음에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도화지가 나오고 왼쪽에 여러 템플릿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템플릿은 말씀드렸던 대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요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를 밑으로 내려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잠시 가격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요금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기준 15,000원 정도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다가 필요하시다면 한 달간 무료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템플릿 중에서 왕관 표시가 없는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클릭한 템플릿이 그대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것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도 그냥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초보 사업가의 그 다음 뒤에 거 지우고 미리 캔버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로 변경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건 지우고 전 딜리트 키 눌렀습니다. 그 다음 옮긴 다음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썸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썸네일이 완성되었다면 이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대표님께서 웹 인터넷에 사용하실 거라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를 할 때 사용하실 거라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웹을 클릭하고 PNG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는 JPG와 PNG가 있는데 투명도를 사용해야 될 때는 PNG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운로드 된 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닫고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의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의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유튜브 상세 페이지와 같이 대표님이 알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제목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대표님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미리 캔버스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즉 전체 메뉴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고 대표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클릭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클릭하고 그 다음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유튜브 썸네일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지만 대표님께서 전체 메뉴 워크스페이스에서 네,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상세 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다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클릭해서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상세 페이지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다가 여기 왕관 표시가 없는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클릭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즉 5페이지가 바로 여기에 전체 들어오도록 됩니다. 네, 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블 클릭을 통해서 바로 수정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미리, 마켓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서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에 넣으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하면 여기 업로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걸 클릭해서 반영하신 다음에 이걸 끌어서 해당 부분에 놓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입니다. 네, 템플릿은 이렇게 대표님께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요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X 표시 누르면 이전에 있던 게 전부 다 나타나고 여기 상세 페이지 안에서 대표님께서 만약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템플릿 검색에서 비즈니스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비즈니스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세 페이지가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대표님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상세 페이지를 기준으로 안내 드리고 있지만 이걸 클릭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보셔도 되고 뭐 웹포스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대표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작업 공간 보겠습니다. 네, 작업 공간에는 뭐 내 디자인, 내 드라이브, 즐겨찾기, 뭐 공유 드라이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현재 디자인하고 계신 내용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작업한 디자인이 이렇게 전부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내 드라이브입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작업하신 디자인과 디자인 요소, 대표님이 방금 업로드 하신 게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다시 클릭한 다음에 공유 드라이브입니다. 공유 드라이브는 대표님께서 팀원과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여길 보시면 공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즐겨찾기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즐겨찾기가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내 드라이브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네, 저는 임시로 예시 폴더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기 클릭하고 이 요소를 예시 폴더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이동, 예시 폴더 이동입니다. 그 다음 이걸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별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곳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작업 공간, 즐겨찾기에 이렇게 제가 방금 추가한 폴더가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즐겨찾기에 추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즐겨찾기까지 안내 드렸고 인쇄를 하실 때 비즈하우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저는 밑에 사진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현재 적합한 사진이 없어서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사진을 찾아야 될 때 여기 사진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사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데 미리 캔버스의 저작권 규정에 대해서도 영상 후반부에서 전부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업로드 클릭하겠습니다. 네, 업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파일을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즉 업로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소입니다. 네, 여기 요소를 안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맨 밑으로 내려서 네, 페이지 추가를 통해서 여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요소를 사용하시면 대표님께서 힘들게 디자인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기능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것이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하실 때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닫고 이렇게 밑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일러스트, 도형, 선, 아이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옆으로 넘겨서 뭐 애니메이션, 컬렉션, 프레임, 표, 차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를 하나 보자면 이걸 클릭하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반영되게 됩니다. 뒤에 건 삭제하고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 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현재는 항목 1, 2, 3, 즉 항목이 가로로 1, 2, 3만 있고 데이터 값이 20, 40, 70 이렇게 있는데 이걸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항목 공사, 그다음 데이터 값으로 100을 넣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닫고 밑에 텍스트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제목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방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투명도를 조절해야 되거나 혹은 정렬, 순서를 조정해야 된다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폰트를 수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 관련된 속성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또한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여백을 눌러서 부제목 혹은 본문의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클릭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더블 클릭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폰트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폰트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특수문자 또한 똑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특수문자 사용하셔야 된다면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 크리에이터 보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터는 다른 대표님들이 디자인해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해 보았더니 여기 미드 캔버스라는 로고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현재 6페이지이기 때문에 6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컨텐츠를 구입해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것은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 크리에이터에 있는 대부분의 요소는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왼쪽에서 데이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클릭했더니 데이터와 관련된 차트, 인포그래픽, 스마트 오브젝트, 플로우 차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네, 이것은 우선 지우고 추가한 다음에 네, 이런 요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밑에 타임라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AI 도구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개가 치고 있는 산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셔야 된다면 여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한 번을 사용하였더니 10번 중에 9번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동영상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동영상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여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네, 기존 건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보낼 때 사진이 아니라 여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유튜브 링크를 연동하셔야 된다면 유튜브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을 때 여기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복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복사하고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동영상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디오입니다. 대표님께서 오디오가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효과음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클릭을 하여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테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았더니 하얀색, 즉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것을 클릭해 보게 되면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테마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걸 클릭해 보면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여기 테마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요소 하나하나 색상을 변경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스포이트 기능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소파의 색상을 따라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스포이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소파 부분 클릭하시면 소파의 색상을 자동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배경 보겠습니다. 네, 배경은 말 그대로 뒤에 있는 배경을 의미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배경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배경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진뿐만 아니라 옆에 패턴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필요에 따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찜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찜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은 대표님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여기에 넣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요소에서 위에서 네,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찜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찜에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걸 클릭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어떤 걸 자주 사용하고 싶을 때 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QR 바코드입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링크를 QR코드로 만들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 어떤 숫자를 바코드 형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미리 캔버스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각각의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안내 드리려 했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왼쪽에 작업 공간, 템플릿, 사람들, 브랜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업 공간의 경우에는 안내 드렸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템플릿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요소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여기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템플릿을 클릭하여 바로바로 반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멤버를 초대해서 협업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멤버 초대를 클릭하셔서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닥부 그룹입니다. 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브랜드 또한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제가 현재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네, 여기 구글에다가 네, 이렇게 대표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 안내 드렸고 브랜드 관리 또한 브랜드를 관리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표님의 어떤 계정에 대해 설정을 해야 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작업 공간을 클릭해서 맨 처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기 작업 공간은 현재 미리 캔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미리 캔버스의 저작권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미리 캔버스의 저작권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글에다가 미리 캔버스 저작권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저작권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미리 캔버스의 공식 저작권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확인을 해보면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소를 사용해도 되나요? 입니다. 네, 그리고 답변은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조건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만 똑 떼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저작권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미리 캔버스의 공식 저작권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길 보면은 템플릿 및 요소 사용에 대한 저작권, 폰트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PPT 파일, 디자인 재편집, 출처, 공모전 이런 저작권이 전부 다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캔버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미리 캔버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미리 캔버스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위에 헬프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공지사항, FAQ, 즉 자주 묻는 질문, 템플릿 안내, 사용법, 저작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여기 FAQ를 클릭하셔서 대표님이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 아래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님의 성함, 이메일, 문의 유형, 제목, 설명, 네, 그 다음 요금제 첨부 파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미리 캔버스의 도움을 요청해서 대표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미리 캔버스에 작업을 했는데 다운로드가 안 된다면 여기 구글에다가 네, 이렇게 미리 캔버스 다운로드 문제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의 공식 가이드도 있고 다른 대표님들이 올린 글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썸네일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고객이 대표님의 컨텐츠를 더 많이 클릭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고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오늘 안내드린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미리캔버스에 접속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렸고, 그 다음에 미리캔버스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전부 다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리캔버스의 저작권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고, 첫 번째 헬프 센터를 통해서 미리캔버스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구글의 대표님의 문제 상황을 검색해서 대표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도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미리캔버스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들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